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어떤 정치인들이 코인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기다렸었던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판결이 갑자기 연기가 됐네요. 조금 아쉽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혹자에 따르면 1월 14일로 이게 연기가 됐다라고 이제 월터 블룸버그가 전했다고는 하는데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월터 블룸버그는 누구냐? 사실 블룸버그 언론사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한 팔로워 100만 명 정도를 보유한 사람인데 아마도 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갖고 있거든요. 1년에 4천만 원 내면 블룸버그가 전하는 속보를 이렇게 빨리 전달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속보로 빨리빨리 전하는 분 중에 한 명 같은데 가끔은 오보를 전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에 따르면 14일인 것 같다 카더라.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후로 해서,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이 뭐 찔끔 상승을 어젯밤에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자는 이걸 두면서 이 관세 판결이 연기가 돼서 올랐다더라. 또 다른 분들은 위법에 대한 기대감이 뭐 선반영됐다 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제 민간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감소가 돼서 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뭐 올랐다 하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의 입이나 SNS를 올해는 그래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건이 어제 또 좀 터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12월 고용보고서의 일부를 사전 유출을 했다. 즉, 고용 데이터 발표하기 전에는요, 알아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발표하기 12시간 전에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빨간색 데이터가 이제 작년에 민간 고용 데이터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 된 이후로 민간 고용이 이렇게 늘었다. 12월 누적 통계를 이렇게 뻥 하고 공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2월 누적 데이터는요. 12월 고용 데이터를 알아야만 누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월 누적 빼기 11월 누적을 하면 12월에 고용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2월 고용 데이터를 모르는데 이 누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즉,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개를 먼저 해버렸다. 이게 그나마 이것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막 요동을 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뭐 사실 CPI나 GDP나 뭐 이런 중요 데이터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트럼프의 리딩방이 올해도 뜨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게 된 이유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그것도 한 달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산 것 같다. 이게 회자가 돼서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바로 하원 의원 바이런 도널드라는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최근 한 달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을 10만 불 정도 샀다. 사실 정확하게 10만 불이 아니라요. 이런 모든 의원들은 범위로 알려줍니다. 뭐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로 샀다. 근데 이제 맥시멈 값이 10만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하원 의원이 디지털 SM 부분에 지금 소위원회 소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상원 꽁딱꽁딱 이렇게 결정하는 걸 1월 15일로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하원 그 꽁딱꽁딱 했던 그분이 지금 비트코인을 그것도 최근에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논란이 되겠죠. 약간 내부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추정해 본 결과 한 작년 12월 18일쯤에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나쁘지 않았던 굉장히 쌌을 때 일단 잘 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자는 입법자가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내부자가 이래도 돼?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거 클래리티 법안 이거 통과되겠구나. 우호적이구나. 왜냐면 내부자가 산 거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이렇게 사도 돼? 또는 트럼프가 지금 많이 샀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부터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스톡 액트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2012년에 발의가 됐는데, 내부 정보 거래,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팩트가 맞는데, 일반적인 보유나 거래는 허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뭐가 비공개고 뭐가 일반적인 정보냐는 거겠죠. 같은 내용을 두고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보유나 거래라고 할 때는 대신에 거래한 이후에 한 달에서 45일 이내에 공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공시가 돼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되냐 안 돼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된다. 조금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 내부 정보의 애매모호함, 뭐가 내부 정보고 뭐가 일반적이냐, 그리고 이 공시 의무가 있는데요. 요거를 늦게 초과를 해서 이렇게 공시를 해도 벌금을 내는데 요게 200불밖에 안 됩니다. 한 28만 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 벌금은 너무 작고 내부 정보 이것도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펠로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법이 뭐냐면요. 낸시 펠로시라고 민주당의 여왕 있잖아요. 하원 의장도 굉장히 오래 했고 이분이 뭐 사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더 애플이나 구글이다 아무튼 사면 막 엔비디아하고 다 수익률이 장난 아니고요. 또 이분의 남편이 어마어마합니다. 남편의 계좌를 통해서도 많이 해서 이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2의 펠로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이 추진은 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들의 코인이든 주식이든 불법에 가까운 합법이라면, 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법에 가까운 합법이면, 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샀겠죠. 뭐 주식은 훨씬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 이 코인 보유량 1위에서 한 8위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1위는 뭐 다 아는 사람이죠. 압도적인 1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일단 이분의 1인, 뭐 트럼프 일가가 아니라 트럼프 본인만 들고 있는 크립토 자산이 뭐 많게는 한 4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조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일가 친총, 뭐 친지 가족을 다 합치면 이게 한 100억 달러 정도, 한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어 지금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비중을 지금 최근에 막 넘어섰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크립토 자산이 부동산 쪽보다 더 많아졌다. 뭐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살짝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2위는 켄 하월이라는 덴마크의 이제 대사 라고 보시면 되는데 덴마크는 아시겠지만 그린란드를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란드 굉장히 핫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주민에게 1인당 뭐 10,000달러에서 한 10만 달러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잖아요.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가 그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그린란드의 특사,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 1.2억 달러 정도를 비트코인 등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2억 달러니까 한 거의 2천억 원 뭐 가까이 될 거잖아요. 이것도 많긴 한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중동의 스티븐 위트코프라고 해서 이분이 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왜냐하면 크립토만 한 30억 불 정도를 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2위에서 뺐냐면 거의 다 월드 리버티 코인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만들었고 거기에 USD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중동 특사 뭐 거기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잘 집계도 안 되더라고요. 이 중동 특사는 참고로 트럼프의 40년 지기 부동산 친구이자 골프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월드 리버티에 너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뺐다. 그래서 아무튼 중동 특사든 덴마크 특사든 트럼프와 굉장히 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켄 하워리는 참고로 전체 재산이 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코인을 태웠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태운 거겠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입니다. 페이팔도 창업을 뭐 일론 머스크랑 해서 같이 했고요. 피터 틸이랑 같이 해서 했고 역시 파운더스 펀드도 피터 틸과 같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핵심 인물이 지금 덴마크의 대사로 가 있고 코인도 엄청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위는요, 다 아는 분이죠. 역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다. 한때 대선 후보였지만 이제 트럼프와 뭐 합병을 하고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비트코인을 약 500만 달러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뭐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씩 두 개씩 증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사실 이분이 그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 이 공약 원조입니다. 이분은 23년부터 비트코인 비축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 역시 굉장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서 강성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위인데요. 4위는 좀 특이해서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94년생. 뭐 31살, 2살밖에 안 된 최연소 텍사스의 하원 의원으로 뭐 당선이 된 분이고요. 또 굉장히 공격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분이어서 따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뭐 많게는 한 260만 달러 정도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중간값으로 한 200만 불 정도 샀다. 200만 불이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뭐 한 28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30살이 28억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랑 차이가 있죠. 즉, 할 수 있는 모든 가동 자원을 동원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분할 매수를 한 분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굉장히 잘생기신 것 같네요. 근데 이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분은 이제 25년도에 정말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시 의무에 걸려가지고 거의 매월 공개가 됐기 때문에 드러나신 분이라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25년 1월 달에 정확히는 1월 3일에 취임을 하자마자 텍사스의 하원으로 되자마자 그냥 폭풍 매수를 거의 뭐 작년에 10번을 넘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다. 그러면 또 저는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24년도에도 그러면 샀을 것 같은데 이런 성향이면 24, 23 계속 샀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그 전에는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원들도 이 그 크립토나 이런 걸 보유하는데 좀 그 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하원 의원이 되자마자 뭐 거의 뭐 매월 정말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또 특이한 거는 10월 20일 날 뭐 비트코인도 샀는데 여기 IBIT라는 블랙락의 ETF도 15,000불에서 5만 불. 항상 이건 이 범위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딱 집어서 3만 불 샀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0에서 한 5만 불을 블랙락으로 이제 샀다. ETF로 샀다. 요게 좀 특이점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궁금증이 도지더라고요.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10월 이후에는 안 샀지? 왜냐면요, 이렇게 사는 분이라면 10월 이후에는 싸니까 더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올수록 정말 할인됐었는데 분명히 샀을 텐데 왜 공시가 안 돼 있지? 그리고 왜 이 말쯤에는 IBIT로 바꿨지? 요게 이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추정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이분의 스타일대로라면 분명히 전 샀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1월이나 뭐 12월이나 1월이나 분명히 샀겠지만 뭐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 뭐 요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IBIT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요거까지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ETF나 항상 15,000불이 넘어가면요. 공시 의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ETF는 조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뭐 코인베이스에서 사든 로빈후드에서 사든 뭐 크립토닷컴에서 사든 비트코인 뭐 500만 불 갖고 있습니다. 신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ETF는요. 회사별로 금액, 보유 금액을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 블랙락의 ETF 뭐 2만 불, 뭐 피델리티 거 뭐 15,000불, 뭐 이런 식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거 뭐 한 뭐 30만 불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나눠서 이제 공시를 하니까 낮춰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랙락 거는 2만 불 있다. 그러면 이제 공시를 하는 거고요. 뭐 피델리티 거는 13,000불만 있다. 이러면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 쪼개져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죠. 그거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뭐 이렇게 명의로 해서 분산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사별로 쪼개니까 낮춰 보일 수도 있고 게다가 ETF는
뭐 세금을 이제 계산하기도 용이하니까 여러모로 ETF를 쪼개서 샀겠구나라고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증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공개가 될 수 있겠죠. 뭐 이게 좀 많이 좀 누적이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사실 아까 많이 25년도에 샀다고 했었잖아요. 25년 1월이나 2월에도 요거 공시 의무를 좀 늦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45일 내로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공시를 해가지고 뭐 벌금도 내고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엄청 근데 사고 싶은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더 사고 있지 않을까. 참고로 트럼프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정말 파릇파릇한 뭐 프레시맨 의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JD 벤스 부통령인데요. 제가 5위, 6위, 7위, 8위 한번 다 한 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금액을 보면 막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죠. 이 JD 벤스도 이게 22년도에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거고요. 뭐 마이클 콜린스나 바이런 도널즈가 아까 보셨던 그 한 달 정도 전에 10만 불 정도 샀다는 그분이고 뭐 테드 크루즈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보면 조금 달리 보일 겁니다. 금액도 금액인데요. 자, 일단 JD 벤스 부통령 아시겠지만 역시 또 피터 틸 사단이 지금 뭐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JD 벤스는 25년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한 분이니까 뭐 이분은 뭐 더 이상 말할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위 마이크 콜린스 이분도 왜 대단하냐? 일단 11만 불이라고 하면 이거 해봤자 뭐 1.5억이나 밖에 안 되겠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1.5억이 전부 다 알트코인으로 갔다면 그래도 조금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최근에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는 굉장히 저도 들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샀다고 공시가 나와 있고요. 또 역시 트럼프가 굉장히 아끼는 충성심이 높은 분 중에 하나다라고 알트 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 바이런 도널즈 아까 앞서 소개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26년도 플로리다의 주지사 예비 후보로서 역시 트럼프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트럼프의 마음에 들어야 이거 주지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공화당 후보로요. 그리고 SBR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도 본인이 직접 발의했던 분.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8위 테드 크루즈도 이분은 사실 22년 이전부터 워낙 이제 강성했던 분이라 저도 알고 있던 분인데요. 비트코인 뭐 금액이 지금 많아 보이진 않지만 참고로 이분은 채굴기를 그 험한 시기에도 세 대를 본인이 직접 사서 굴렸던 분이고요. 또 25년도 4월 비트코인 행정명령에도 깊게 관여를 한 분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1위부터 8위까지 쟁쟁하고요. 만만한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 비트코인 황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어보면요. 지금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1위에서 8위까지, 위트코프 포함하면 9명이네요. 이 정치인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트럼프와 한 배를 타고 있고, 비트코인의 강세를 모두 지금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반면에 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거래량도 줄어서 재미도 없지만 지금 월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행동 또한 매우 일관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